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영국의 그 세계적인 그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작년 12월 1일자 그러니까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전에 두 면에 걸쳐서 이제 파이자의 그 백신 개발에 관한 기사를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오브 파이자 백신, 그러니까 파이자 백신의 그 내막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서 거의 100%를 이제 파이자 백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왔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효능에서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파이자 백신밖에 없는데 문 대통령은 이제 초기에 모더나와 이제 성공적인 계약을 했다고 이제 국민에게 여러 번 뻥을 쳤죠. 그렇지만 지금 모더나를 선택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은 세계 시장에서 물백신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자의 백신 과정과 마케팅 과정을 보도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심층 보도의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파이자 백신은 독일에서 그 조그만 의료 스타트업 바이오엔테크라는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그 우구르 샤힌이라는 중국에서 사람이 바이오엔테크를 운영하고 있던 독일의 조그만 그 스타트업의 우구르 샤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판단 참 좋은, 아주 재빠르게 판단을 한 거죠. 이 우구르 샤힌이 이제 터키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입니다. 터키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스타트업을 한 사람인데, 그 독일에서 터키 이민자가 와서 그 파이자의 백신의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걸 파이자하고 동업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터키 이민자가 독일에 와서 성공을 했다는 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백신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재미없는 백신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파이자 백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독일에는 터키 이민자가 약 200만 명이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터키 이민자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독일이 터키와 가장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터키는 유럽에 가면은 유럽인 행세를 하고 아시아에 오면 아시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입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터키가 6.25 전쟁에 기꺼이 군대도 보냈고 참전도 했던 우방 국가입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지금부터 무려 107년 전에 발발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그때 그게 이제 어떻게 터졌냐 하면 오질이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난드 황태자, 곧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이 황태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지금의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우리는 보통 이제 보스니아 그럽니다. 거기를 부부가 방문했다가 그 수도가 사라예보인데,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르비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그게 세르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방문한 나라가 세르비아인데, 그 세르비아의 수도가 이제 그 사라예보입니다. 거기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게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왔다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세르비아라는 나라는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합스부르크라는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왕조의 황태자를 죽인 거예요. 그 세르비아의 그 사람이, 젊은 녀석이. 그런데 이제 그 세르비아는 그 합스부르크 큰 왕국의 말하자면 속국, 조그만 나라입니다. 식민지는 아니고, 거기 이제 자기네를 그렇게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합스부르크 왕국의 황태자가 오니까 그걸 총으로 쏴 죽인 거죠. 그 세르비아 사람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요놈들 봐라. 요거 뭐 자기 황제가 다스리는 조그만 그 세르비아라는 나라의 황태자가 갔는데 그걸 죽이니까 거기다 전쟁을 선포를 해서 시작된 전쟁이 제1차 대전입니다. 1914년, 지금부터 107년 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그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사라예보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거기 폭이 한 30-40m 되는 뭐 강이라고 그러는데 지가 보기에는 뭐 조그만 개천이죠. 그 개천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다리에. 그 다리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합스부르크 황태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다리다. 이제 그런 장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 가시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합친 합스부르크 왕조가 세르비아를 이제 전쟁을 하니까 2달 있다가 독일도 느닷없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이. 또 영국은 또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나라가 저 나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저 나라는 또 이 나라의 선전포고를 하고 유럽 전체가 왜 싸우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전쟁에 휘말립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영국과 프랑스만 한편이고 이놈은 뭐 독일에도 붙었다가 이놈하고 싸울 땐 또 다른 나라 편을 들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터진 전쟁이 1차 대전입니다. 이게 누가 같은 편인지도 모르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약 3천만 명이 죽었는데 당시 터키라는 나라가 아니고 오스만 제국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그러니까 서구에는 카톨릭을 믿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가 이제 터키의 옛날 나라가 그게 오스만 제국인데 그 오스만 제국도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괜히 뛰어든 겁니다. 뭐 뚜렷한 그거 없이. 그래가지고 독일 편을 섰습니다. 독일 편.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만 완전히 한 편이고 독일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하고 자기들끼리도 막상 유럽 전체가 싸움을 하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오스만이 독일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회교 국가였던 오스만이 이제 독일이 그때 독일이라고 안 그러고 프로이센이라는 말하자면 왕국이죠. 왕국. 프로이센이라는 국가의 편을 들었었는데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국하고 오스만하고는 이슬람이니까 서로 이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1차 대전 때. 그래서 그때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서로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굉장히 무질서하게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린 그 1차 세계대전에서 그때 오스만 제국,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에 섰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해서 독일의 터키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많이 이사를 가서 지금 현재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려 5년을 벌어졌습니다. 5년을 하다가 이제 1918년에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유럽 전체에 독일에는 히틀러가 들어서고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들어서고 러시아에는 레닌이 공산주의를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1차 대전 아주 질서 없이 그냥 개싸움, 개들이 수십 마리가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하고 그러던 정신없는 1차 세계대전이 5년 동안 3천만 명을 죽이고 끝나면서 독일에는 히틀러가 들어서고 이태리에는 무솔리니가 들어서고 러시아에는 레닌이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들어서고 이 소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지금 이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또 마케도니아 나라가 많습니다. 6개. 이런 6개 국가는 소련이 레닌이 들어서면서 소련의 우선 국가가 됐었어요. 우선 국가. 그런데 이제 유고슬라비아죠. 유고슬라비아에 이제 있고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게 전부 다 소련의 우선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고입니다. 유고 연방, 티토가 만든 유고 연방인데 이 유고 연방이 1990년에 소련이 없어지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고 연방에 있던 나라들이 막 조그만 것들이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왔다고 그러는 마케도니아, 또 보스니아, 세르비아 막 갈라집니다. 6개로 저기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비자 없이도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 보스니아에 가시면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도 있고 또 카톨릭을 믿는 세르비아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도시도 예쁘고 그런데 비록 몇 년 동안 전쟁을 해서 파괴는 됐지만 사라예보 황태자가 죽었던 사라예보에서 인종청소가 있었습니다. 인종청소. 세르비아 카톨릭을 믿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회교를 믿는 보스니아 사람들을 아주 인종청소를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보스니아는 카톨릭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분, 특히 카톨릭을 믿는 분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성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메주고리라는 성모성지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터키 사람이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들었기 때문에 터키에서 못 먹고 그런 노동자들이 전부 다 유럽을 가게 되면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200만 명의 터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민 온 친구 하나가 사힌이라는 친구 하나가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기술을 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런데 완성된 제품도 없고 기술만 있었던 거죠. 기술 있어서 돈을 이제 여기저기서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유전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DNA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가위로 잘라서 백신을 만드는 기술만 있어서 백신도 못 만들고 공장도 못 짓고 그러고 있을 때 파이자가 본사가 뉴욕의 만하탄에 있습니다. 파이자가 뉴욕의 만하탄의 큰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로 그득그득 차는 거예요. 매일 몇만 명씩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이자가 딱 보고 이거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겠구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보니까 독일의 조그만 바이오엔테크라는 스타트업이니까 거기에 잽싸게 파이자가 투자를 합니다. 기술은 아니고 이제 생산하려면 공장도 짓고 유통하려면 돈도 들어가니까 투자를 하는데 눈치가 빨랐던 거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여러분 존슨존슨은 이제 땀띠 어린애들 베이비 파우더도 만들고 그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만들긴 만들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코로나 백신으로는 돈을 안 벌겠다. 백신으로는 돈을 안 벌겠다는 그런 싸게 2불, 3불 이렇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성공해봤자 백신은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약입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애들이 맞는 무슨 뭐 여러 가지 백신이 많지 않습니까? 결핵 백신 또 무슨 여기 종기 나는 뭐 그런 백신 이런 백신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은 만들어봤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존슨은 값을 2불 50, 뭐 3불 이렇게 매겼는데 파이자는 이걸 100불이라고 값을 매겼어요. 한 번 맞는데 100불. 그래서 풀로 뭐 2번, 3번 맞아야 면역이 생기니까 그러면 200불 이렇게 이제 값을 매겼습니다. 파이자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엔테크는 기술 개발을 하느라고 독일 정부에서 5,500억을 기술 받았습니다. 파이자는 미국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고 그러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하겠다. 돈을 받으면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파이자가 그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이 이제 터키 사람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독일, 자기네 나라 터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중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한 그 세 회사만 자기가 팔고 나머지 전 세계에 팔기 위한 판매권을 파이자가 진 거죠. 뭐 공장도 져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파이자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맞는데 100불, 또 풀 코스로 파이자를 맞아서 100 면역이 생길 때까지 200불을 요구했는데 그 치열한 이제 각국 정부하고 협상 끝에 지금 20불로 지금 지가 맡고 있는 파이자 백신 하나가 19불 50센트입니다. 20불 약 24,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맞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가격조차도 파이자가 한 번 맞는데 그 19불 50, 약 23,000원에서 24,000원 되는 것도 존슨존슨보다는 4배, 또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5배나 이게 높은 가격입니다. 아직 파이자가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파이자는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품 운송 중 유지해야 하는 영하 50도를 공장에서 딱 생산하자마자 환자한테 주사 맞을 때까지 50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는 드라이 아이스 공장도 세워야죠. 각국에 또 보온 컨테이너, 그냥 상온에서 보통 온도에서 들고 가면 약효가 없어지니까 보온 컨테이너도 만들고 드라이 아이스 공장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파이자가 투자를 한 겁니다. 기술력과 자본, 그거를 이제 파이자의 사장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 정부의 그 원조를 안 받고 보조를 안 받고 자기네 회사로 투자를 해서 이제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존슨보다는 4배에서 5배가 높은 그 백신 가격을 받고 지금 아주 돈방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자가 그렇게 투자를 한 덕분에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장에서 백신이 생산되자마자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주사 놓을 때까지 110일이 걸렸어요. 110일. 그러니까 110일 동안 이걸 보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투자를 워낙 전 세계 각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아이스 공장도 짓고 그 운송 컨테이너도 냉동 컨테이너도 짓고 그래서 지금은 공장에서 생산되자마자 30일 이내에 환자한테 주사를 놔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금년에는 파이자가 생산할 수 있는 이 40억 개입니다. 40억 명이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인류가 70억 명이니까 2년분만 생산하면은 전 인류가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숫자죠. 파이자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1년에 1억 개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약효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파이자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인류가
당해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뻔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19불 50, 약 23,000원에 공급하는 백신을 초기에 100불이면은 약 12만 원입니다. 공급 요구했다고 해서 아주 파이자를 탐욕스러운 기업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내야만 존립을 할 수가 있고, 기업은 또 존립을 해야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 좋은 기술을 개발한 거를 환자한테 빨리 수송을 해서 놔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망하면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파이자가 100불을 요구했다가 결국은 20불에 팔기로 했는데, 23,000원 정도에 팔기로 했는데, 처음에 100불을 요구한 게 도둑놈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결과적으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잘 존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저희들이 제가 그 신문을 쭉 읽으면서 느낀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별 뭐 재미가 없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두 면에 걸쳐서 훌루 인사이드 스토리 오브 파이자 백신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기업이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주의 좌파의 잘못된 시각을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것이 꼭 기업이 국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입니다. 애국. 번 돈으로 남보다 더 쓰며 잘 사는 걸 우리가 욕을 해도 안 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 내고 깨먹지 않고 세금을 다 낸 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최고 경영자나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남보다 더 잘 사는 걸 우리가 질투는 날지언정 욕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 주위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고 산다면 더 좋은 일이죠. 그런 게 기업이 돈을 버는 거를 욕을 하는 그런 사회주의 좌파 정권 정치인들이 틀린 거다. 탐욕이 문제지, 기업은 돈을 벌어서 더욱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세금도 내고, 그 인색한 거를 기업에 사는 사람들이 인색한 거를 지적은 할 수도 있어도 돈 버는 걸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아니라,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파이자의 백신 개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뽑는 대통령이 만드는 우리 새 시대에는 이런 탐욕이, 기업의 탐욕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뭐 시장 마누라가 도지사 마누라가 뭐나 된 듯이 몇 년에 걸쳐서 국민이 낸 세금을 펑펑 쓰고도 이제 얼굴도 곱게 다시는 잘못을 안 하겠으니 남편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그러는 이런 엉터리 나라는 되면 안 되겠다. 시장 마누라 도지사 마누라가 세금을 펑펑 쓰고 삐쭉 텔레비에 나와서 7, 8분 잘못했다, 뭐 잘못되면 벌을 받겠다 한마디 한다고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 남편 대통령을 뽑아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선거가 이제 3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돈을 많이 번다고 왜 도둑놈들이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또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축적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공장도 세우고 사람도 고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그래서 오늘 재미는 없지만 파이자의 그 백신으로 저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신 개발 빅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